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23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예상 밖의 갈등, 충돌. 자, 이 문제는 지금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 분열은 공멸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만간 극적인 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직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이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걸림돌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마리 앙투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사달이 일어났는데, 본인은 지금 비대위원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대위원을 그만둬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을 사퇴한 것이 아니고 직을 하나 사퇴했는데, 뭐냐면은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또 이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사퇴를 했다. 구두로 사퇴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 사퇴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그리고 이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을 먼저 맡고 있었는데, 비대위원이 되니까 여당의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퇴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문위원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대위원은 끝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겠다는 이야기고, 또 저번에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좀 보태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총선까지도 지금 그대로 넣으려고 하는 마포을에서 마포을에 일단 김성동 당협위원장도 있고, 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하나 거짓말을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본인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마포을이 비어 있다. 예비 후보로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안 했더라. 그래서 한동훈 본인에게 그렇게 김성동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것을, 출마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자기가 마포을로 가겠다고 한 것은 자기 책임이 한 80대면은 20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검증을 안 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일종의 개변을 했죠. 그런데 마포을에는 이미 2명의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직 당협위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청년을 대표해서 한 사람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선관위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마치 아무도 없어서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일종의 거짓말을 또 했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왜 검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책임을 넘기는, 자, 그런 행동을 보인 이 김경률인데, 결국 이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을 사퇴했다는 것은 비대위원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총선에도 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촉을 하면 되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해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답이죠. 왜 그러냐면은 비대위 처음에 구성되고 나서 민경우 비대위원이 과거 노인 폐마 발언 때문에 중간에 사퇴를 했죠. 그런데 또 이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면은 부담이 생기고, 특히 이 김경률에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속았어. 마포을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 말에 속아서 가서 이 손을 들어주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김경률을 마포을에 출마시키겠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김경률을 해촉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경률 스스로 자리를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버티는 거죠. 버티면서 특히 이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을 사퇴를 하면서 계속 비대위원으로 남아있고 금배지도 달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제 김경률을
퇴출을 시키는 그 작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시 원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의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윤심을 당내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있죠. 비례대표 초선인데 이용 의원이 저번에 21일에 여당 의원 전체가 모인 그 메신저 단체방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 이 기사가 올라온 것을 그거를 공유를 했던 사람이 이용이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달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번 갈등이 전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던 이용인데 그전에도 윤심을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윤심을 읽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인 이용 의원인데 그때 대선 때 수행실장을 했었죠. 윤석열 후보. 그 이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해온 이용이 오늘 원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한동훈 그 위원장의 그런 공천 관련 행보들, 계양을의 원희룡, 그리고 마포의 이 김경률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김경률 사퇴하라 이것을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뒤로 빠졌는데 혼자 결정했다고 볼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격 취소, 추가 행동을 이제 이용이 전격 취소한 거죠. 전격 취소하면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고, 언론도 그렇게 봅니다. 이용이 이것을 취소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수습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겠죠. 종합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굳혔는데, 그리고 사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무조건 사퇴하라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윤 대통령 본인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 좌파 매체에서 직접 어떻게 당무에 개입을 하느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이거죠. 윤 대통령이 거제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무슨 한동훈 찍어내기를 했다. 또는 무조건 사퇴를 말했다. 이것은 와전된 거다. 사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어떤 사천 문제, 공천을 사사로이 행사하는 이 사천 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까지 나왔죠. 어떻게 김경률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인 김경률이 어떻게 마리 앙투아네트를 해서 김건희 여사와 동일 선상에 놓느냐. 나중에 단두대에 처형이 된,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불러온,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김경률이 하면서 문란한 사생활, 마리 앙투아네트를 가지고, 그리고 사치, 이것 때문에 단두대에서 사라지고 프랑스 혁명이 불러왔다. 그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같이 동렬해 놓은 것 아닌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 그래서 김경률 사퇴를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퇴가 나가 이제 해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해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이런저런 말이 오가다가 사퇴 이야기까지 번져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시키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자, 그것은 윤 대통령의 전언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 제의를 거절했다. 그 말을 한마디 했죠. 그 다음에는 추가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두 큰 전제는 당은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틀의 이제 국정 운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참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당의 총선의 자유권, 그러니까는 한동훈 그 위원장 체제로 치르는 총선의 자유권을 보장을 한다. 이런 큰 틀에서 물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죠.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국민에게 양쪽이 원팀이라는 걸 어떻게 알리는 것이냐. 처음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으로 찾아가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이야기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사역을 용산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원팀임을 내외에 천명하는 것,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 그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한 달이 됐는데 한 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지도부는 비대위 지도부는 용산을 가지 않았죠. 그 전에 김기현 때는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고 또 김기현은 개인적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걸 나와서 또 자랑삼아 막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직자, 당사역들을 용산에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히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은 김경률, 마리 앙투아네트 어쩌고 했던 김경률의 사태가 빨리 스스로 결단을 해서 사퇴를 해야지 이 사안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김경률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치 시사 유튜브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김경률 사퇴를 촉구를 하고 실제로 사퇴가 돼야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파동이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번 파동에서 얻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계속 민주당 또 이준석 같은 자들이 왜 당정 관계가 그러니까는 국민의힘과 용산의 관계가 수직적이냐 막 이렇게 막 시비를 계속 걸고 있죠. 이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이 됐죠. 그렇게 되니 정청래나 이준석 같은 자들은 이 짜고 친다. 또 이런 식으로 약속 대련이다. 본인들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놓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드러나니까는 또 당황을 해서 이번에는 짜고 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앞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던 윤석열 아바타, 당정 수직적 관계 이런 말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이익은 정치적 이익은 또 하나 생긴 셈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